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효용함수가 참 묘하게 나와 있죠. 레온티에프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다 했던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둘 중에서 작은 값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x 플러스 2y하고 이렇게 2x 플러스 y라면 무엇만 채택하게 되는 거야? 2x 플러스 y만 채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뭔지 한번 보자. 이걸 정리하면 y는 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x 제화, 여기다가 y 제화를 표현하자. 그렇다면 y하고 x가 같은 데는 여기란 말이야. 그런데 뭐 어떻게 했어요? 요거 y가 x보다 크다면 이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요거는 이 위쪽에 있구나. 그러면 한계 대치율이 2인 직선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는 거야. 여기는 뭐라고요? 한계 대치율이 2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싹 지우고 이쪽도 지워보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뭘 그려야 돼요? x 플러스 2y를 그려라. 근데 그 조건이 뭐냐? y 값이 x보다 작을 때다. y 값이 x보다 작다라는 것은 아래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한계 대치율이 2분의 1인 직선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되는 거지요.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는 지금 한계 대치율이 2분의 1이야. 맞지? 자, 그럼 이제 보자. 갑의 소득이 주어져 있고 XJ 가격 30이래. YJ 가격은 뭐래? 10이래. 그럼 예산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예산선의 기울기는 3이 되는 겁니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3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갖다 붙이자? 이렇게 갖다 붙여야지만 무차별 곡선이 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돈을 다 YJ에만 쓰는 거야. YJ 가격 얼마야? 10이야. 내 소득 150이야. 그럼 여기는 15가 되는 거라고요. 맞죠? 그래서 15가 답이야. 그런데 만약에 XJ 가격하고 YJ 가격이 상대 가격이 만약에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예산선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야지. 그렇죠? 네. 그러면 X제화만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또 하나, 만약에 X제와 Y제와의 상대 가격이 그렇죠? 네. 2보다는 작고 2분의 1보다는 크다라고 한다면 예산선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겠지? 예. 그러면 X제와 Y제와를 몇 개 선택하는지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XJ하고 YJ 개수는 동일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9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자. 뭐 여기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들 뭐 아시는 거죠? 뭐 몰라도 그냥 패스. 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들의 신경을 더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학급의 수업에는 그렇게 중간 시험에 크게 투자를 하지 말자. 다른 중요한 과목들이 많다. 자, 99번 여기야. 예. 하하. 이거는 지금 수요 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읽어보자. 주어진 소득으로 세제와 X제와 Y제와 Z제발을 소비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X제와의 가격도 신경 써야 되고 Y제와 가격도 신경 써야 되고 Z제와 가격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소득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다 양의 수로 선택을 한다라는 조건도 붙여놨습니다. 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예. 이때 효용 극대화 수요 함수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X는 정상제이다. 그렇죠? X는 정상제라는 것은 X가 정상제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소득이 많아지면 말수록 선택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따라서 첫 번째 정상제라는 것은 D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이다. 그렇죠? D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이다. 거기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산 제약은 0차 동차라고 했지. 그렇지? 예산 제약은 0차 동차라고 했지. 따라서 가격, XJ 가격, YJ 가격, ZJ 가격, 그리고 소득이 T배로 된다면 내가 선택하는 수량은 변화가 없는 거야. 왜? 예산 집합은 변화가 없으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0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다는 맞은 거지. 그렇지? 다는 맞았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네. 그리고 뭐야? 다시 쭉 봐봐. 어떤 수를 제어해주고 있다. 효용국대와 수요함수가 주어져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렇죠? 예. 그런데 봐봐. 여기 이 재화가 여기에는 지금 뭐가 나와 있어? 정상제라는 가정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재화를 구분할 때 보통제이며 정상제, 보통제이며 열등제, 기펜제로 구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상제라는 것은 보통제일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 A라는 숫자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D는 0보다 크고 A는 0보다 작으니 곱하면 음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야? 이거 나라고 되어 있는 거. 나. A와 B와 C를 더했을 때 1이 된다? 아니지, 그치? 이런 건 뭐 필요가 없어. A와 B와 C를 더, 뭐 어떻게 한다고.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상제는 보통제일 수밖에 없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반대로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 제약은 0차 동차다. 모든 가격과 소득이 T배가 되더라도 선택은 변화가 없다. 왜? 예산 집합에 변화가 없으니까. 따라서 A, B, C, D 합을 다하면 0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0차 동차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번이 맞고, 자, 이제 14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 아직 더 넘어가야 된다. 아이고, 넘기는 것도 힘들다. 다 왔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소득 M을 갖는 소비자가 두 재와 X, Y를 통해 이놈의 효용을 얻는다. 근데 보세요. 우린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잠깐만, 이거 원을 표현하는 거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겨져 있을까? 이렇게 원의 형태로 그려져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만 생겨놓는 거야. 그럼 만약에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Y제화만.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X제화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X제와 Y제와 선택할 수 있는 데가 이런 식으로 되면 뭐야? X제만 다 선택해도 되고 Y제만 다 선택해도 되는 겁니다. 아하,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니까 코너에서 해가 발생되는구나. 왜?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면 우리는 접하는 데를 찾으면 됐는데 이건 지금 오목한 거야. 따라서 뭐지? X 아니면 Y, Y 아니면 X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봐봐. 여기 YJ 가격이 1이래. 그렇지? 근데 XJ 가격도 1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만 다 선택해도 되고 Y만 다 선택해도 되는 거라고요. 이 예선선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맞지? 그런데 만약에 XJ와의 가격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예선선은 이렇게 선택되니 X만 선택하니 그때에 X에만 돈을 쓰게 되니 X의 수요함수는 P X분의 M이 되겠죠. 이거 보세요. 그럼 뭐야? XJY 가격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데 지출의 금액에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지출 금액은 변화가 없지. 지출 금액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단위 탄력적입니다. 그렇죠? 옳은 것은. 그럼 XJ 가격이 1이면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본다. XJY의 가격이 1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산서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두 재화의 소비량은 같다? 헷갈리면 안 돼. X재화만 선택하든지 Y재화만 선택하든지 그 양은 같지만 두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죠? 예. 그래서 두 재화의 소비량은 같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지. 내 소득이 만약에 M이면 내 소득을 M이라고 한다면 X제의 가격이 1이니까 X제화만 선택하든지 Y제화만 선택하든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랑 여기랑 개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지. X제만 선택하고 Y제는 선택하지 않는 것. X제는 선택하지 않고 Y제만 선택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같다고 이걸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죠. 그럼 우리의 소득이 EM이게? 아니죠? 됐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자. XJ 가격이 2에서 0.5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XJ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다가 XJ만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 대체 효과는 다 돈 쓰는 걸로만 가는 거라고. 대체 효과는 몇 개가 늘었어? 가격이 2분의 1이니까. 가격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M이 아니라 2M이 돼야 되겠지. 상대 가격으로 없다가 이만큼 확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XJ 모든 가격화에서 효용 극대화 소비 비점은 유일하다? 아니죠. 두 개가 될 수가 있잖아. X만 아니면 Y만. 이렇게.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개 대체율이 XJ 가격과 같아지는 효용 극대화 소비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차별로 써놓을 때 여기 아닌가요? 이거는 이 예산선 위에서 가장 효용이 작은 놈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 더 높은 효용을 주는 거죠. 따라서 2, 3, 4, 5는 다 틀린 거지. 자, 이제 마지막 가자. 157번 가자. 여기 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여기에 이 문제 다 정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닌 것은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 응? 자, 이따 보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고 여기를 한번 보자. 제가 표시해 볼게요. 여기를 보자. M이라는 소득 앞에 플러스 숫자가 붙어 있지. 플러스 1. 이것은 정상제라는 얘기야. 누구한테? 소비자 1에게는. 따라서 어떻게 돼? 여기 문제 지문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3번 질문 보자. 소비자 2에게 X제는 기펜제이다. 아니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으니까 보통제죠. 틀렸지? 소비자 2에게 X제와 Y제는 보완관계에 있다. 자, 소비자 2 한번 보자고요. 여기를 보자. YJ의 가격이 올라가니 X제와의 선택이 증가했어. 이건 뭐야?
대체제란 얘기지. 예. 또 여기도 틀렸어. 됐죠? 네. 일단 2, 3, 4는 다 틀린 거야. 딱 보자마자 2, 3, 4는 틀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1번 지문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지문서부터 한번 보자. 그럼 1번 지문에다가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 네. 70 넣고.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나? 여기. py가 5라고 하니까 5라는 숫자도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그럼 5를 넣으면 어떻게 돼? 빼기 10이 되고 소득 100을 넣으면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나? x1은 100, 더하기 빼기가 안 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8, p, x가 되는 거지. 일단 싹 지워. 그러면 소비자 2의 수요함수 보자. x2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x2는 60 마이너스 10px y제 가격이 5라고 했죠. 도와주십시오. 20 소득이 모두 다 100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다 50이 되겠네. 어떻게 더하는 거야? 80에도 50, 130이 되는 건가? x2는 130 마이너스 p x가 된다고요. 맞죠? 네. 근데 잘 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러겠지. x제화의 가격을 주시오. x제화를 선택하겠습니다. x제화 가격을 주시오. 두 번째 소비자도 양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문자로 Q라고 써볼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양은 290 마이너스 18px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지? 저 답 맞는 거 같지? 저 답 맞는 거 같죠? 제가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여기다가 수량을 표시하고 그냥 제가 대문자 Q라고 할게. 가격을 할게. 첫 번째 사람 딱 보면 어디까지요? 여기 20입니다. 됐죠? 가격이 20을 초과하면 안 사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아형에게 대충 그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의 수요 곡선입니다. 일단 기울기 신경 쓰지 말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뭐야? 여기 보세요. 13이야, 13.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따라서 수요함수는 이게 되려면 가격이 13 아래쪽에 있을 때만 수요함수가 이거지. 가격이 13과 20 사이에 있을 때는 누구만 산다고요? 빨간 선. 첫 번째 사람만 사는 거야. 근데 가격이 20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어느 누구도 구입하지 못한다고. 따라서 적어도 어떻게 돼? 20을 넘어설 때는 수요는 없다. 13과 20일 때는 첫 번째 소비자만 구입한다. 가격이 13 미만일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소비자들의 수요 함수를 가격에 대해서 합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돼? 첫 번째 문장도 틀렸어.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다섯 번째 걸 해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보자.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지우면 안 되지. 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수요 곡선을 그려야지 탄력성을 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 옮겨놔야지 되지? 이거 머리가 나빠서 이거 여기다 한번 써놓고 하자. 머리가 나쁘니까. 이렇게 하나 써놓고. x2는 130 마이너스 10px라고 한번 써보자. 그치? 그리고 수요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수요 곡선을 그리는 이유는 탄력성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공식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여기다 q 쓰고 여기다 p 쓰고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을 제가 빨간 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러면 그렇지? 최대 가격이 언제까지? 20이라 그랬고 그렇지? 가격이 0이 되면 16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160도 한번 표현해 보고요. 그럼 파란 걸로는 여기 높이가 얼마냐? 대충 그려. 대충 딱 스케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13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최대는 몇 개까지 할 수가 있는 거야? 130개까지 구입할 수 있게 대충 그려. 대충 이렇게 대충. 스케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다 선을 싹 거놓을 거야. 이것은 뭐야? 동일한 양의 소비재를 구한다는 조건이잖아. 구매하는 경우. 그렇지? 예. 이거 딱 봐도 어떻게 될까? 이거 딱 봐도 이거 봐봐. 이렇게 해서 A라는 사람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놈분의 요놈. 그렇지? 요놈분의 요놈.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쓱 거놓고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요놈분의 요놈. 그렇죠? 네. 따라서 소비자 1의 수요가 소비자 2의 수요보다 엑스레이 가격이 더 탄력적이다. 어떻게 대충 이렇게 그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봐봐. 만약에 여기서 거래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B라는 사람의 탄력성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택하는 양이 없지요. 맞습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구간을 지금 설정하는 문제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라고요. 예. 구간을 설정해 놓은 걸 안 해놓은 거야. 아시겠지, 그지? 거기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어디가 더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위쪽이 더 탄력적이네, 그지? 예. 그래서 다 정확히 따지면 옳은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러나 확실하게 틀린 거 2, 3, 4번만큼은 확실하게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 1번도 가격의 구간을 결정해주면 판단할 수가 있고 5번도 수량을 정해준다면 알 수가 있다. 네, 거기다가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봐요.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거래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눈으로 볼 때 사실 위에 쪽이 더 탄력적이지 뭐. 네. 하여튼 그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옳은 게 아무것도 없다. 네, 이렇게 해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